안녕하세요.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어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멤버십 공동주택 ERP 1급 과정 전산에 있는 모의고사의 2회차 회계 모듈 영역 16문항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이 오늘 바로 직전이죠. 바로 내일이 시험 16일이라서 직전으로 그냥 모의고사 쫙 올려드리고 그리고 16일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는 9시까지 최대한 가도록 하겠는데 만약 제가 늦더라도 이해는 해주세요. 저도 좀 목동이 가까운 거리는 아니어서 그냥 신랑 보고 데려다 달라고. 그리고 목동은 아시다시피 주차가 그 일방통행인 데가 많아서 저 웬만하면 무조건 한강 다리 건너서는 차를 안 끌고 가고 싶어갖고 그런 거는 신랑 보고 데려다 달라고 하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어쨌든 가습해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볼 생각에 시험보다도 여러분 볼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못 만나거나 아니면 너무 외따로 지내다 보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섬에 사는 분들이 많이 그렇지 않아요? 외진 오면 되게 반갑고. 여하튼 자 각설하고 바쁘니까 빨리 갑시다. 자, 현장에서 시험지를 받으면 물론 이거는 알고 가면은 좀 편한데 혹시 몰라서 읽어는 드릴게요. 그 시험지는 줄이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검은색 볼펜하고 계산기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는 너무 느려 터져서 여러분 좀 이렇게 속이 터질 수 있어요. 손에 익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회계 모듈 보면 16문항이죠. 기준 연월인 지문에 따라서 이제 날짜를 잘 쓰시고요. 그리고 전표는 동일한 계정을 구분해서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미수관리비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미수관리비, 이거에 대해서 미수관리비 이렇게 밑으로 쭉쭉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산출된 최종값에서 10원 미만은 올림 처리하고요. 세금은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면 급여 같은 경우는 1원이라도 지급을 안 하면 임금 체불이기 때문에 그거는 10원 미만은 올림이고 세금은 버림하시면 됩니다. 적요는 꼭 쓰셔야 돼요.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적요는 안 쓰시면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와 가깝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침 문항이 있어요. 만약에 검침 모듈에 문항이 있으면 두 개 문항이고 그거는 10점짜리라고 합니다. 여기 점수를 보면 입주 모듈도 두 개 문항 10점. 그러니까 문항이 두 개면 5점, 5점이겠죠? 요거는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16문항이고 뭐 몇 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전체 점수에서 빼면 되겠네. 10, 30, 60, 70, 80. 얘는 20점이네. 20점. 20점이면 1.25? 모르겠다. 20점이 아닌가? 여하튼. 검침 모듈에서 이제 검침 업로드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데이터 업로드 하도록 USB를 준다고 하고요. 부가 모듈은 주의사항은 8개 문항이고 30점이라는데 주차비 부과는 주차 조경표를 1할 계산 적용해서 주차 충당금을 산출합니다.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모든 모의고사 문제가 비슷하니까 이거는 한 번만 연습하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네요. 얘도 거의 비슷해요. 수납 모듈 영역도 비슷하고 그죠? 수납 처리하고 대신 수납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거기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수납 전표 연계 메뉴를 이용해서 전표까지 생성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기존 경력자는 딱 그것만 생각하고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처음 세팅을 알기는 요거까지 들어가는구나 하고 세팅 교재대로 이렇게 따라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찝어줘야지 딱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업무 처리화 돼 있어서 요거는 수납전표 연계 메뉴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급여 모듈 영역은 두 문항 10점인데 인사기본 정보를 처리하고 입력하는 거죠. 월분의 급여 계산을 완료해서 저장까지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드렸어요. 얘는 됐고 이건 입주 모듈은 솔직히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다 입력하시고 차량 정보 등록하고 저장. 그리고 만약에 제 ERP 실무에 모의고사 1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1회차는 실무 모의고사 1회차는 1번부터 끝까지 다 풀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직전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서 냅다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제가 모두 다 해드리진 않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보시되 너무 쉬운 건 저는 패스한다. 시간이 아깝다. 그죠? 일단은 빨리 할 수 있는 거 먼저 합시다. 얘가 1회죠, 1회. 1회고, 저는 지금 2회를 할 거예요. 1회 이거 다 해드렸어요, 1회는. 싸그리. 그러니까 저한테는 2회. 이거는 2회차입니다. 3월 3일. 관리실용 컴퓨터를 신품 구입하고 항공군에서 지급하고 기존 컴퓨터는 폐기했다. 만약에 일반 회계를 하셨으면 요거 기존 컴퓨터 폐기했으니까 원가 최초 취득 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생각할 텐데 아파트는 그런 별말이 없으면 그게 없어요. 대부분 자산화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걸 많이 남겨봤자 입주민한테 나중에 정보 줄 때도 헷갈리고 재물조사나 재고조사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를 장부에 기록해서 이득을 취득한 것처럼 이득을 최대한 남겨야 되는 그런 그런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칠 수 있으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 비용 처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어쨌든 각설하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요 지문만 갖고 얘기할게요. 요거는 기업 회계하고 차이점을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냥 합니다. 날짜는 주어진 날짜가 어쨌든 여기서는 3월 3일이잖아요. 저는 전표 처리 때문에 부가를 보여드려야 돼서 저는 10월 걸로 무조건 넣을게요. 2021년 10월 3일 날짜만 맞춰드릴게요. 월은 다릅니다. 10월 3일로 하면 회계일자는 자동으로 반영되고 컴퓨터를 일단 구입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죠. 그죠?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컴퓨터는 뭐예요? 집기죠, 집기. 그죠? 여기서 비용 처리한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집기와 공구 저걸 쓰셔야 돼요. 컴퓨터 구입 간단히 쓰세요. 그리고 여기 금액이 공급가하고 세액을 합친 금액에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파트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면세업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구분을 안 해요. 어차피 우린 최종 소비자고,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매입세 공제 받을 일도 없고, 거의 면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68만 2천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은행이에요? 한국은행. 그리고 이거 다 치지 마세요. 그냥 F7 눌러요. F7 눌러요. 그냥 2번 눌러요. 그러면 금액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또 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장. 그럼 끝났어요. 1번 문제 끝났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4일 거 문항을 봅시다. 4일. 10월 공사. 정기 외부 차량 주차장 사용료가 22만원이 한국은행에 입금됐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외부 차량이에요. 그러면 제 3자한테 이득을 받은 건 우리 뭐라고 그랬잖아? 관리 외 수익이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써야 되죠? 과목명. 주차장 사용료니까 얘를 돈을 받은 데가 한국은행이라며요. 그럼 이건 한국은행 쳐야죠. 한국만 쳐도 돼요. 그럼 지가 찾아와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외부 주차 사용료. 그죠? 그리고 이 금액은 받은 거는 22만원 그대로고 여기서 가면 주차 수익이죠. 주차만 해도 이제 얘는 계정 이름을 100%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필기고 여기서는 계정 이름 대충 쳐도 우리가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요. 오히려 실기가 플로우만 잘하면 여기서 점수 따기는 좋죠. 오히려 필기가 실수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계정 이름을 잘못 쓰면 틀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차 수익 얼마 F7 누르고 F7 누른 다음에 금액을 수정해 주세요. 여기. 그죠? 전 탭키로 빨리 넘길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부가가만 해도 부가가치세 예수금인지 대급금인지 인건비 부가가치세인지 이렇게 나오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해서 얘는 F8을 누르면 위에 걸 따라와요. 그냥 이렇게 쳐요. 사용료에 이제 부가세니까 2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끝났어요. 그리고 밑에 거 내려갑시다. 3월 10일이에요. 그럼 우린 10월 10일로 해야죠. 10월 10일. 자, 그러면 전월말 요거 진짜 잘 낚여요. 우리 전월말이죠. 그럼 전월말로 계상된 거는 비용 처리했을 거예요. 아파트는. 미지급 비용. 여기는 다행히 미지급 비용이란 말을 써주면 덜 낚여요. 근데 이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 전월말 계상된 경비비 등 비용을 얘를 은행에서 예금 인출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경비비로 쓰게 돼요. 무심결에. 그래서 전월말 계산된 이 말이 나왔다 싶으면 우리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틀린 데가 여기에요. 잘 낚여요. 솔직히 저도 잘 낚이거든요. 우리 토페님들도 잘 낚인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얘는 전월말 계산됐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미지급 비용이다. 미지급만 쳐도 엔터 치면 나와요. 경비비 등만 할게요. 금액이 얼마? 1222000 그죠?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다. 그러면 한국만 치죠. 한국만 치면 엔터 찾아오고 F7 그죠? 그럼 얘는 저장 끝. 됐어요. 그 다음에 3월 13일 거 장기순환 충당금 예치금 세액 차감후 이자. 얘는 좀 설명을 해야겠죠? 아직 그 수학 공식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얘는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펜 포인트 제일 낮은 거. 장기순환 충당 예치금의 그 세액 차감후 이자, 세액 차감후라는 말을 써서 그나마 땡큐예요. 어떤 문제는 이 말이 없고 이자가 입금되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필기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틀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거 낚이지 마시라고. 근데 문제는 이거 써야 되는 게 솔직히 맞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일부러 틀리라고 이렇게 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아니다. 근데 여기다 쓸까요? 너무 지저분한가? 그냥 여기다 쓸게요. 84만 여기다 써도 되겠네. 84만 세액 차감후니까 84만 6천원은 얘는 세후죠. 근데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자 수익 X값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원래는 15.4% 소득세, 금융이자의 소득세는 14%, 그거에 10%가 지방소득세여서 얘는 14%와 그거에 10%, 1.4%를 합한 15.4%를 뺀 나머지가 바로 84.6이래. 84만 6천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전체 백분율을 봤을 때 여기서 전체가 얘가 이만큼이 100이다. 여기서 15.4%를 뺀 나머지가 얘가 세후란 얘기예요. 그죠? 100에서 15.4를 뺀 나머지는 84.6%예요. 그죠? 그래서 세전 금액의 84.6%를 곱하면 얘가 세후가 나와요. 그러니 세후를 가지고 원래 세전 이자를 찾으려고 하면 거꾸로 2, 4, 8이면 8에서 4를 나누면 2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작은 값 곱하기 작은 값은 큰 값이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 나눠야지 나머지 커플인 작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84만 6천원에서 나누기 84.6 하고 퍼센트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전이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면 여러분은 요게 1000000이 나왔었어요. 저는 요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기료, 일반용, 산업용, 가로 등 포함해서 883만 3천원 포함, 수도료 201만원, 물용 등은 포함해서 이것들이 고지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거. 고지서가 고지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고지서를 받은 순간 바로 전기료, 수도료를 입금하지 전표에 넣지 않습니다. 말일날 넣어요. 말일날. 왜냐면 고지서가 언제 오는지 그때 넣으면 오래 헷갈릴 수 있죠. 한꺼번에 모아뒀다가 말일날에 빠짐없이 빠진 것이 있는지 체크하고 말일날 전표를 넣어요. 그죠? 계약하다 직원을 고용하기로 약속하고 내일부터 나오세요 하면 그 순간부터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약속이니까 이제부터 이거를 납부하게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안 통보해 준 거지. 그게 바로 회계의 거래는
아니었다.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얘를 가지고 전표 넣습니다. 저는 홍진 시간 제한 있는 게 너무 귀찮아요. 이거 자꾸 그냥 눈치 보게 돼. 자, 볼게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죠. 세후가 실제 통장에 들어와서 늘어난 금액은 세후 금액이에요. 그죠? 장기 엔터 치면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충당금, 장기수선 B가 있습니다. ERP에서는 장기수선 B로 하잖아요. 그죠? 장기수선 B인데 문제에서 정답은 뭐 장기수선은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B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발음도 자꾸 왜 이러지? 마음이 급하니까 골라서 선택하여 계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이죠? 예치금이 돈이 늘었어요. 뭔데? 뭐가? 이자 수익. 그냥 이렇게 칠게요. 뭐 길게 해봤자 뭐 저들이 정성을 가지고 했다고 이제 점수를 더 올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로 감점하니까 시간은 최대한 줄이세요. 84만 6천 원이 세후 돈이 늘어났죠. 근데 얘가 장기선 충당금이나 아니면 하자보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입주민 기여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치금이 들어와서 차대변을 맞추기 위해 충당금 적립된 거를 별도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예치 이자 전입액을 쓰죠. 그러니까 얘는 예치 이자 수익으로 하셔야 됩니다. 얘도 세트니까 예치 이자 수익, 예치 이자 전입액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눈으로 코드들이 세트를. 예치 이자 수입이고 얼마? F7 1000000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 10만원에서 84만 6천원을 빼면 이게 바로 선납법인세죠. 그죠? 선납 치면 선납법인세 등이 나와요. 왜냐면 선납법인세만 하는 게 아니라 선납법인세 등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계정으로 남겨놓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쓸까요? 법인세와 지방세 선납. 그러면 이 금액이 15만 4천원. 제가 요즘 영상을 몰아서 몰빵으로 찍어서 지금 오늘 한꺼번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이해해야 돼. 멘트가 씹혀. 말이 씹힌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으로 이자가 순수 들어온 것은 어디로 똑같이 가야 돼? 장기수선 충당금과 일치시켜야죠. 장기수선. 왜라 손가락도 미쳤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자 수익. 그냥 위에 거 라인 똑같이 갈게요. F8은 위에 있는 저교가 복사되는 거고 F7은 좌측에 있던 차변에 있던 저교가 복사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오면 금액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금액을 똑같이 들어오게 하려면 차변하고 같아야 되는데 얘는 위에 거는 못 따라오니까 그냥 얘는 손 쳤어요. 선납법인세 등. 그리고 이제 이게 봐봐. 차대변이 안 맞잖아요. 밑에 차변과 대변이 합계 안 맞아요. 얼마? 84만 6천원만큼 틀리죠. 이거를 뭘로 맞춰야 돼요. 명목성 계정, 예치, 이자, 엔터 치면 전입액과 수익 중 어느 거? 전입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자, 수익, 장기수선, 적립 뭐 이렇게 쓰세요. 그럼 이제 차대변이 맞아. 이제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옛날 초보 마인드로 계속 설명하니까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제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이제 5번 한번 볼게요. 5번. 3월 14일 기존실용 면장갑과 수선용 소모품 25,000원 구입하고 현금. 이거는 낚일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이 금액 앞에 소모품이란 말이 있어요. 소모품 비를 쓰고 싶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해요. 기존실용. 소모품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구나 무슨 그 유류를 뭐 했다 했는데 문제는 걔를 그냥 소모품으로 대부분 안 하고 기전실용이면 기전실만 쓴다는 거예요. 그 면장갑 갖고 그 청소 미화도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쓰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기전실 사람들만 면장갑을 쓴다. 그럼 이거는 뭔다? 수선유지비로 보겠다. 수선유지를 위해서 쓴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해하신 거하고 문제를 그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애매하다.
이런 문제는 좀 싫다,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그렇대요. 수선 유지비. 여러분 이해를 해서 코멘트는 달았는데 솔직히 약간 저도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애매하게 낚일 수 있는 말을 쓰면. 여하튼 이거 기전 실용 면장갑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어요. 어쨌든 기전실 면장갑 얼마 썼대요? 25,000원. 아, 큰일 났다. 이거 다시 신규 눌러야겠네요. 현금 나갔네, 현금. 하는 순간 우리는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출금. 근데 현금도 얘가 들어가진 않아요. 아마 ERP 1급은 안 그런데 2급 보셨던 분은 예전 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1급은 현실하고 맞춰서 현금은 출금을 합니다. 과목면은 그냥 이대로 수선 유지비 상대 계정만 쓰고 대변은 무조건 그 뭐예요? 현금이니까 안 넣어요. 기전 실용 면장갑. 아, 이거 푸신 분은 아니 저 사람 왜 대체전표 치우고 있어 하고 생각하셨겠죠? 제가 미쳤어요. 그래도 속으로 욕하시고 말로 하지 마시라. 오래 살 생각이 없다. 25,000원 이렇게 하시고 날짜 14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얘는 됐어요. 그 다음에 3월 15일 거. 에이 몰라 씨 그냥 가. 그러면 이거 지워졌나? 조회해봐야겠네. 입력이 안 됐네. 에휴, 참, 뭔가 지금 교육용은 뭔가 불완전해. 다시 넣어야겠네. 잽싸게 넣을게요. 제가 그 문제 끝에서 현금,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 볼 때, 문제를 1번부터 10 몇 번이라 했잖아요. 보시고 현금이 있는 거는 형광펜도 가져가. 하이라이트 치세요. 하이라이트 치고 해요. 하이라이트. 어디 보자. 다시. 수선 유지비. 기전 실용 면장갑. 실제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적용 코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테스트 하느라고 집어넣어서 얘가 이렇게 적용된 건데, 그냥, 이건 없을 거예요. 기전 실용 면장갑. 얼마예요? 25,000원. 됐어요. 그리고 13번. 13번이네. 15번. 미쳤나봐. 지금 눈도 삐꾸야. 자, 어쨌든 간에 10월 15일. 난 10월 15일에 넣었나봐. 그렇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갑시다. 우리는. 에이씨, 찝찝해. 이거 옮겨야겠다. 전표 이동. 다시 귀찮으니까. 10월 14일로 이동. 그럼 됐어요. 됐죠? 14일 됐죠?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는 3월 15일 거 볼게요. 신규 다기는 복사기를 렌트하고 보증금을 30만.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무슨 사무용품을 렌트하고 보증금을 내는 경우 거의 없는데 대부분 월 임대료인데 흔하지 않은 케이스를 그냥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치니까 15일날 대체전표로. 자, 그러면 보증금을 우리가 지불하고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게 임차 보증금일까요? 임대 보증금일까요? 두 가지. 임차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자산이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임차 보증금으로 우리가 돌려받을 것이다. 헷갈리면 이렇게 해서 임차 찹찹찹 먹는 거 나중에 다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임차 보증금, 임차 찹찹찹 먹을 수 있는 거 나중에 돌려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자, 임차 보증금 이게 뭐라고요? 복사기 렌트. 헷갈리면 그렇게 어거지라도 외워야지 어떡하겠어요. 30만원.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인출됐어요? 돈이 한국은행 이렇게 F7 하시면 돼요. 예, 저장. 그리고 이제 지우고 밑으로 내려서 다음 문제. 3월 17일 승강기 게시판 광고 사용료 66,000원을 선진은행에 돈이 들어왔대요. 그럼 날짜도부터 바꿔야죠. 그죠? 10월 16일.
됐어요. 자, 그러면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은행으로? 선진은행. 두 글자만 치고 엔터 치세요. 이거 언제 치고 있어? 게시판 광고 하시고, 그 다음에 66,000원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관리외 수익이죠. 그러면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돼요. 광고 수익과 뭐 부가가치세, 예수금, 광고 하시고 F7 누르세요. F7 누르면 금액 똑같이 오죠? 근데 이거 금액을 바꿔야 돼요. 6만원. 그리고 탭이 빨라요. 탭 가신 다음에 여기는 부가 엔터 치면 부가가치세 예수금 선택하시고, 그죠? 얘는 F8 눌러서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시고 엔터 쳐서 6,0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요. 얘도 저장. 그 다음에 3월 18일 전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도달하여 세대별 우체통에 투입하다. 아파트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고지서 같은 경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며. 근데 아파트에서는 이거는 회계상 거래로 봅니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우체통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요. 전산을 마감하는 시점에 넣어요. 실제는. 이 멘트를 이걸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 저자를 하신 분이 소장님 출신이셔서 그거를 디테일한 걸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우리는 전산 마감하는 날이라고 인식하고 이 문제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부가 마감하는 순간 미수관리비가 딱 전송이 되면서 프로그램에 미수관리비 대차 회계비교에 나오거든요. 그 날짜로 넣어야 돼요. 근데 우체통에 투입한 날짜로 한다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이걸 그걸로 인식한 것 같아요. 우체통에 투입했다. 미부가 관리비와 미수관리비는 2월분 관리비 부가처리 메뉴에서 확인하여 계산한다. 근데 여기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에 회계 처리한 거 여기 보면 관리비 부가처리 메뉴에서 확인해요. 그러면 관리비 부가처리로 가야 되죠. 그죠? 부가 전 9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관리비 부가처리 부가에 관리비 부가처리 롤로 (9월) 거 너무 금액이 엄청나죠? 테스트를 해서 넣느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월분이니까 이걸 적어놔야 돼요. 아이씨, 펜으로 좀 적어 놓을까요? 여기다 할게요. 펜. 전월분이니까 부가는 여기 보면 전월분, 지금 제가 전표를 계속 10월 달로 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눌러줬어. 잠시만. 얘가 9월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10월 걸로 넣고 있잖아요. 그죠? 10월 걸로 넣고 있기 때문에 9월 거 들어가서 한 달 전 거 관리비 부가처리 얘를 보세요. 얘가 발생 금액이에요. 얘가 발생된 거는 한 달치에 대한 모든 비용의 합을 뭘로 발생한댔죠? 얘를 미부가 관리비로 발생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그리고 실제 입주민한테는 고지돼서 납부받을 금액은 이거예요. 1억 6,097만 8,500원. 이게 바로 미수관리비로 확정됩니다. 고지서가 투여되는 금액은 이거라는 거죠. 그럼 2,940원은 플러스죠. 그죠? 이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1,000원다리에서 크죠? 얘가 이득이니까 부가 차익이에요. 여기서는 잡수 이구로 간댔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갑시다. 그러면 다시 가요. 회계상 전표관리에 계정식으로 시험 봐요. 우리는 신규 누르시고 날짜가 언제라고요? 18일, 10월 18일로 전월분 9월 거를 넣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제부터 미수관리비로 변경되는 거죠. 미수관리비
전월분. 아까 미수관리비 예치금하고 미수관리비가 두 개 떴는데 미수관리비 예치금하고 미수관리비는 달라요. 미수관리비 예치금은 뭐예요? 우리가 그 관리비 예치금, 그죠? 선수관리비를 입주민한테 받을 때까지 쓴 임시계정이 미수관리비 예치금이에요. 그거하고 미수관리비하고 헷갈릴 수 있어.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어쨌든 계속합니다. 전월분 확정관리비.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아까 어머! 그 금액을 안 적었어. 내가 이거 설명만 하고도 미쳤나봐요. 그죠? 아휴, 다시 갑시다. 에휴, 멍청한 짓 했어. 약간 내리고 부가 복습한 듯 생각하고 부가처리, 관리비 부가처리. 이걸 썼어야 되는데 생각이 짧았어요. 밑에다 쓸게요. 11, 111, 020, 그리고 10, 285, 930, 플러스, 어머, 미쳤나봐. 제가 쉬울 거 봤죠? 정말. 쏘립니다. 여러분, 정말, 어쩐지 금액이 이상해. 아유. 2021년 9월. (160-975-560) 160-978-500 2,940원 해놓고 가입시다. 회계 전표관리 예정시 였으니까 이거 잠깐 내려놨으니까 요거 미수관리비가 160978500 이거였죠. 전월분 거. 그리고 미부가 관리비로 전월분 발생관리비 160-975-560 이제 실제 여러분 거 모듈하고 이거 책에 있는 거하고 답지하고 실제 모듈하고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일단 모듈에 있는 거 보여주고 무조건 답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진 않아요. 그죠? 그게 더 맞죠? 시험 문제는 어디서 보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만 알면 되니까. 탭 여기서는 탭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 여기는 잡손실이 아니지. 차변에 부가차손이면 잡손실, 부가차익이면 잡수익이에요. 잡수익, 부가차익, 그죠? 2,94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전월분 발생관리비 160-975-560 잡수익 관리비 부가차익 2,940원. 그래서 금액이 차대변이 맞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걸 하신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미수금 회계 비교로 들어가도 되는데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미부가 관리비가 이제 떨어졌는데 확인하시면 돼요. 되는데 저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 테스트 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밀어져서 오히려 금액이 틀어져서 더 이상하게 헷갈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이제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복사리라고 썼네. 마음도 복사. 그냥 눈으로 봐요. 착한 사람 눈면 이게 복사지로 보여. 복사기 렌트로. 그 다음에 3월 19일 재활용품 판매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단지. 그러면 수익사업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수익사업 개시를 위해 재활용 전용 분리수거장 신축 공사비 242만원 242만원을 한국은행에서 예금을 지급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하면 그 재활용 비용이죠. 재활용 수익을 얻기 위한 재반 비용이니까 재활용 비용으로 써도 되는데, 문제는 걔를 재활용 비용으로 안 하고 잡지출로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앞으로 재활용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처음부터 비용이 많이 나가면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의 마이너스로부터 출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잡지출 처리하다. 매입세액은 전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면 우린 뭘로 해야죠? 부가가치세 대급금.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감안하고 빼고 차감한 나머지를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규 19일로 전표 넣으면 되죠. 19일.
원래 실무에서는 이거는 별도로 수익사업 신고 전표였는데 이제는 이거는 교육용이니까 그냥 여기다 다 때려 넣어요. 10월 19일. 자, 그러면 재활용 판매에 대한 이 분리수거장 신축 공사비는 잡지출로 하기로 했죠. 잡지출. 재활용 공사비. 금액은 얼마? 242만원인데 242만원 나누기 1.1을 하셔야죠. 그죠? 대급금하고 분리하면 220만원. 2000 한 번 더 쳐줘. 2200 000. 그 다음 하나 더. 한국은행에서 한꺼번에 나가죠. 그죠? F7. 근데 여기서는 2200이 아니고, 그죠? 2420 000 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것도 또 다른 걸, 이것도 답이 인정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이죠. 매입세 공제받는 거니까. 재활용 공사비 F8 누르고, 여기는 22만원. 그러면 242만원 나간 금액이죠. 104 한 번 더 치고, F7. 이렇게 하셔도 정답 인정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쓰셔도. 이해 가셨죠? 부가세 대급금. 요거 이해를 위해서. 근데 저는 요거 그냥 합쳐서 칠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 하던 게 있으니까. 19일 저장. 25일 전월분 전화요금 55,000원이 이체됐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전월분 미지급된 비용 그러니까 전월분 사실은 여기 사이에 미지급한 전화요금을 당월 한국은행에서 자동 이체 납부되었다가 되는 거죠. 말이 숨겨진 단어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미지급 비용이에요. 이거 낚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10월 25일 전월분은 다 관리사무소 비용 처리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미지급 비용 전월분 전화요금 55,000원 한국은행에서 지급 F7 얘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3월 31일 당월분 쭉쭉쭉 내리고 그냥 쟤를 한번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문구가 3월 31일 당월분 관리팀 기존팀 급여를 다음과 같이 한국은행 계좌에서 지급하다. 경비와 미화는 용역이며 용역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죠? 경비와 미화는 용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약 올리는 거죠. 용용 죽겠지 헷갈려라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은 용자잖아요. 용용 죽겠지 우리 하지 않기로. 경비 미화 용역이면 땡큐. 용용 안 죽을 거야. 우리는 이건 신경 안 쓸게 라고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용용 죽겠지 헷갈리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지 하고 문제를 낸 건데 경비하고 미화에서 용자가 나왔다시면 이거는 낚이지 않으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된다. 전용 면적은 단지 관리, 단지 정보, 동호 생선, 단지 보기에서 확인하고 인건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판단하고 처리해라. 면적 비율 산출 시 올림 버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에서 여기서 그 서울 지역 위탁 관리 방식에 그게 말이 있는지 단지에 여기 실기 모의고사 맨 첫 번째에 넘기진 않을게요. 다시 찾아오기가 너무 귀찮아서 여보래. 243페이지에 그 실기 모의고사 단지명에서 단지 상황에 대해서 표시를 해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형광펜을 가져가서 하이라이트 치는 거예요.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개별 난방, 위탁 관리 154개 중에 3개동. 그러면 개별 난방이고 위탁 관리예요. 그죠? 근데 도서 지역이라는 표시는 없었는데 그런 건 없네. 어쨌든 그걸 써야지. 문제가 약간 2% 부족하다. 그죠? 위탁 관리 방식이라고 말이 있어야 돼. 위탁.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도서 지역, 서울 지역 뭐 이런 거 하다못해 그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 이거는 나중에 이의 제기하기가 딱 좋다. 근데 이 문제를 보면 답이
서울 지역이에요. 인건비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조건은 기억하셔야죠. 서울 지역, 아니 도서 지역이고 위탁에다가 그 다음에 135제곱미터 세대가 있으면 인건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걸 원하는 건데 사실 얘는 문제가 조금 약간 미흡하다. 그리고 서울 지역이란 그런 말이 있어야 돼. 일단 책은 써놓고 나중에 회장님하고 얘기할 때가 되면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여기서 단지관리, 단지정보, 동호생성, 단지보기. 이제 어디서 가냐. 일단 얘는 내리고 닫지 말고 그냥 내리세요. 그럼 좀 더 컴퓨터 빨라요. 단지관리 들어가서 오래간만이니까 가물가물하죠. 단지 들어가서 동호생성 들어가요. 그러면 조회 누르시고 아무것도 안 떠. 계속 눌러. 아무것도 안 떠. 어디 가야 돼? 여러분. 예, 끝에 오른쪽에 단지 보기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보여. 그러면 단지 현황을 딱 들어가서 보면 얘를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이제 눌러봐요. 지우고 이렇게 늘릴 거면 그냥 밑으로 드래그 할 걸. 에휴, 됐다. 그냥 이걸로 봅시다. 쭉 내려요. 근데 면적이 봐봐요. 136이잖아요. 135 초과 세대가 있는 거야. 젠장알 없으면 좋겠는데 밑으로 쭉 내려. 쭉쭉 내려요. 그러면 136제곱미터는 전체 6,800제곱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92는 다 적은 거죠. 한번 훑어보시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다 92, 다 92니까 아, 걔만이었구나. 이쪽 라인만이었구나. 한쪽 라인만 다시 올려요. 그러면 여기 펜으로 한번 하고 그러면 이 비율을 찾아야 돼요. 이 비율을. 우리 백분율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많이 실생활에 많이 쓰는 거. 6,800은 전체 16,000 중에 몇 퍼센트의 비율인지 찾아야죠. 그죠? 그럼 이 상태로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나누기, 얘 나누기, 얘 나누기 16,000원. 외우기 쉽죠? 6,800 나누기 16,000원이에요. 6,800. 그죠? 이거 분수잖아요. 나누기 16,000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나오잖아요. 응? 이렇게 해도 못 외우겠나? 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는데 연산기억법으로. 자, 그러면 봅시다. 6,800 나누기 16,000원. 그러면 42.5니까 곱하기 100이죠.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어딨어? 여기서 곱하기 100. 42.5%예요. 그래서 얘는 42.5%가 42.5%임을 알았으니까 이거를 기억해요. 형광펜 칠해놔. 여기서 끈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42.5를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하라고요. 여기 전용 면적 넓은 거에서 나머지 전체 합계 나누라고요. 이거 나누기야, 나누기. 딱 봐도 나누기 기호 맞잖아요. 얘 나누기 얘 하라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정말. 그러지 말자 진짜. 이거 시계 어떻게 돼요? 어디 들어가서 뭐 봐야 돼요? 이러지 말라고. 흥분하니까 또 반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애들 가르칠 때 애들이 못할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줄 같은 거 못 외우잖아. 그러면 노래를 알려줬는데도 그래도 모르면 진짜 이러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그 떴다 비행기로 원줄하고 공식을 몇 개 막 외우게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성적을 확 올리는 시점이 원의 넓이 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니네 실력을 일치원에서 다른 데 발라버리자고 하면서 한 게 그게 원이었거든요. 부피 넓이. 옛날 생각난다. 최근에 또 연락이 왔어요. 부원장님 되셨다고. 올 생각 없냐고. 아, 근데 애들만 조금 가르친 건 좋은데 아, 설명회 하고 그러면 그때는 밤을 새요. 방학에 또 4시간이 없어. 하고 싶지가 않아. 어쨌든 계속 갑시다. 어쨌든 이걸 안 해도 갈 때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밥 못 먹고 막 서서 밥 먹고 샌드위치를 때우고 막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자, 볼게요. 점프 입력. 다음 이걸 마저 해야지 제가. 신규.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할 때 지급 내역에 여기 공제 내역하고 이 사이에 있는 선 보이죠? 이 선을 기준으로 얘는 차변, 얘는 대변으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자, 이대로 들어갑시다. 날짜가 말일이라고 했죠. 10월 30일로 31일 10월 31일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급은 기본급 치면 안 나와요. 안 나와. 뭘 넣어야 돼? 급여. 관리소 직원은 급여다. 급여. 직원 급여라고 치고 금액 요거 그대로 써요. 여기서 보면 1060이라서 요거 그대로 쳐야지. 1060 엔터 하면 돼, 안 돼? 위에 코딱지만하게 1000원이죠. 곱하기 1000이에요. 그렇다고 3개를 붙여야 돼요. 설마 이거 1060 쳤다고 하시는 분 없지 않겠죠? 그리고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 더 행추가 누르고 밑에다가 제수당 한 번 더 넣어요. 제수당. 자, 요거 차변 3110 000 이렇게 또 쳐요. 그죠? 그러면 소개가 9200002 여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한테 급여를 주면서 소득세하고 사대보험은 예수금으로 다 뺀다고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피 터지게 그 썸머리 할 때도 얘기 드렸어요. 직보 지난번 마지막에 일단 요거 금액은 다 뭐예요? 요거 국민건강,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다 소개가 다 깡그리 예수금. 예수님처럼 믿고 맡겨놨다가 납부하시라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넓은 정직한 마음으로 그 돈을 잘 갖고 있다가 잘 납부해드려야 되는 거. 이게 다 예수금이에요. 사대보험.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는 사대보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해를 위해서. 사대보험. 산재는 사업장에 내죠. 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3대 보험에다가 그 다음에 소득세, 주민세 모두 합쳐서 소득, 주민세 합친 거 이게 얼마? 여러분 이렇게 길게 쓰지 마요. 간단하게만 써요. 공제 내역이라고 써도 돼. 글만 쓰면 돼요. 1276000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해야죠. 실제 지급한 거 어디 은행에서 지급했댔어요? 여기 문제에서 한국은행이죠. 한국 치고 들어갑시다. 그 직원급여 실제 지급한 건 차감 지급액이죠. 7924 000 이렇게. 자, 인건비 부가세 계산해야죠. 자, 그러면 연필 들고 계산을 하려면 요 금액, 이 전체 금액의 인건비 부가세는 10%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산은 9200 000 1000원이니까 꼭 1000원 붙이세요. 곱하기 10%. 내 전체가 아니야. 비율이 몇 퍼센트야? 42.5%죠. 42.5%까지 계산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계산합시다. 밑으로 내리고 9200 000 곱하기 0.1 곱하기 42.5% 어디서 퍼센트 그죠? 는 39만 1000원 여기다가 그 다음에 계정 써야겠네요. 인건비 부가가치세 직원 인건비 부가세 이렇게 그죠? 39만 1000원 그 다음에 이건 뭐 미지급 비용으로 넘기죠. F7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가만있어 봐. 제가 또 실수할까봐 답을 한번 맞춰보고 어디 갔어? 인건비 부가가치세 맞네요. 39만 1000원 갑시다. 그 다음 거 제가 표시를 해놔야겠어요. 자, 그 다음 12번 치우고 얘는 저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거 다음 주어진 결산 정리사항 반영하여 말일자 전표 그러면 또 말일자니까 그대로 날짜 두고 주차 충당금 및 저장품 소모량과 감가상각 선급비용 삼각자료는 다음과 같다. 밑에 주차 충당금 전입액은 내부 차량으로 주차 설비의 실비 변상적 비용으로 국세청 질의 회신 전까지 면세로 간주할 처리 내부 입주자한테는 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나 예수금 이렇게 발라낼 필요가 없다. 매입세 공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할 내역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일단 하나씩. 이게 그 다음에 주차 충당금은 얘가 주차 충당금 답에는 볼게요. 주차 충만 치고
하면 주차 충당금으로 설정하니까 주차 충당금을 설정한다니까 주차 충당금 전입액으로 입주민 대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발음이 안 돼. 근데 여기는 주차비 부과 메뉴를 가동해서 어머 그럼 주차비로 갔었어야겠네. 잠깐. 그러면 닫지 말걸. 씨. 부가. 예, 여기는 주차비 부가 메뉴로 한댔잖아요. 부가 처리에 주차비 부가로 가세요. 지금 10월 분 거니까, 그죠? 10월 거, 조회. 여기 보면 일수계산 사용된 거예요. 그죠? 주차비 메뉴에서 일수계산 사용, 아파트 단지에서 일수계산 사용한다고 아마 그 말이 있었을 거예요. 페이지 243페이지 봤을 때, 단지 정보에, 그 말은 없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일수계산 이거 자동으로 세팅돼 있으니까 이거 맞을 거야. 근데 전체 금액이 저는 12만원이 주차비예요. 12만원이 저는. 근데 이거 얘는 아마 이 문제 답지에서는 주차 충당금이 12만원이 아니라 6만원이네요. 전 그냥 이거 12만원으로 갈게요. 보이시죠? 이거 합친 게 12만원. 이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계. 전 12만원 넣겠습니다. 12만원. 계정시. 신규 그냥 내릴걸. (10월 31일) 이렇게 주차충 하면 전입액으로 주차비 부과 아까 우리 12만원이었죠. 그리고 이게 주차 충당금으로 가죠. 주차 여기는 주차 충당금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실무는 이게 아니에요. 시험이니까 어쨌든 요거 맞춰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저장품 소모한 게 있어요. 그죠? 저장품이 11만원이 발전기원 유류 및 수선용품 유상 구입분으로 발전기 의류나 아니면 수선용품을 사놓은 거를 저장품으로 차변, 저장품, 대변, 예금 이렇게 사놨던 거예요. 근데 소모가 11만원이 소모됐으니 이거를 비용 처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선용이니까 얘는 수선유지비 비용 처리 얼마 저장품 소모 얼마 11만원 어디서 자산이 줄어들죠. 저장품이 소모된 거예요. 그 다음에 F7 이거 됐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봐요. 감가상각이 있는데 잔존가액은 0원이고 10회 차중 2회 이거 나누기 10 하는 거예요. 그죠? 나누기 10회 하면 1회, 매달 1회차 상각금액이 얼마예요? 188만원이죠. 아니야. 188만원이래. 188만원이니까 여기 10%니까 공 지워서 18만 8천원으로 되겠지. 18만 8천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수선유지비 했고 감가상각비 감가상만 쳐도 되죠? 감가상각비 이게 뭐 했어요? 아이 몰라. 감가상각 대충 칩시다. 18만 8천원 그럼 얘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하죠. 감가상각 누계액 선택하시고 F7 그 다음 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건물보험료 그죠? 성급비용으로 미리 차변 성급비용 대변은 예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일자 전표로 성급비용을 당월분 240만원 나누기 12하죠. 여기 12회 차니까 12회 나눈 금액이 얼마예요? 20만원씩이죠. 20만원씩 매달 차감해줘야 되니까 얘도 보험료로 비용을 발생합니다. 보험료 건물보험료 이거는 5회 중에 12 상가가 아니고 6-6-12 6-12고 얘는 20만원 성급비용이 줄어들어요. F7 그 다음에 보험료 끝났어요. 그 다음 뭐예요? 요거 피복비죠. 피복비 몇 회차예요? 3회를 상각이 완료됐으니 4회차를 차리죠. 그죠? 6개 중에.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나누기 6이니까 6, 4, 24죠. 그죠? 4만원. 얘도 성급비용 줄어듭니다. F7 이렇게 해서 얘는 끝나요. 그죠?
그래서 저장. 그 다음에 13번 다음 주어진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하여 말일자 전표 입력하시오. 당월분, 복리후생비 및 연차 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급여대장을 보래요. 그럼 급여대장 어디 있었어요? 여기 문제에 이거 보고 하라고. 이거 보고 하시라고. 그래서 얘를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네. 어쨌든 참 그냥 이렇게 갑시다. 급여대장을 저걸 보고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이제 밑에 있는 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말일자 급여 내역 참고하고 편의상 고용보험 빼고 계산해요. 다행히 하나 빼주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여기 급여대장이 왔다 갔다 하기 귀찮은데 고용보험 얘 빼고 얘만 갖고 하래요. 원래는 얘를 넣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너희들 머리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해줄게. 근데 우리 전 이게 더 헷갈린 것 같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만 갖고 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릴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여기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먼저 넣어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자, 국민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거 두 개 합친 게 얼마야? 71만원. 그죠? 이거는 다음 달에 건강보험 다음 달에 10일날 납부하잖아. 미지급 비용. F7 가고요. 그럼 얘는 끝났어. 요즘 제가 안 먹는 커피도 먹고 그 다음 거 그 연차 수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는 연차 수당은 어떤 계정으로 내요? 실무는 연차 수당이라는 계정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는 제수당으로 계산을 하죠. 이제 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펜 들고 연차 수당은 여기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15일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펜 15일로 전 직원 주기로 했으니까 아까 급여가 전체 월급여가 전 직원의 월급여가 920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는 기본 일수를 30일로 봅니다. 30일. 한 달에 일단 30일로 나누면 요거까지만 보면 1일치죠. 1일치. 그걸 총 직원이 15, 그러니까 총 직원, 각각 직원이 15일을 준다고 치고 1일씩 계산한 다음에 15일을 하면 그게 연차 수당이 올해 준비돼야 될 금액이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부과 안 하고 12달로 나눈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 또 하는 김에 계속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은 1년을 만근하면 한 달치를 준다며요. 급여가 이거죠. 이게 한 달치잖아요. 그냥 한 달치 이거를 준비하도록 이 돈이 모아져 적립되어 있으면 돼. 이 한 달치니까 1년 만건하면. 근데 이거를 매달 입주민한테 달달이 부과하죠. 여기다가 퇴직급여를 적립을 하시면 돼요. 말일자로 계상을. 자, 그럼 합시다. 제수당 920만원 나누기 30 곱하기 15 한 다음에 그걸 나누기 12달 한 거. 그래서 이번 달치, 당월 달치, 당월 적립금 뭐 대충 연차 적립금에 쓰듯이는 않죠. 어쨌든 요거 갑시다. 연차 수당 적립금액이 계산하면 383,340원. 이게 연차 수당 충당금이에요. 그죠? F7 가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은 퇴직을 한번 치세요. 그러면 퇴직금을 하면 당월 퇴직급여 적립. 자,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얘도 920 나누기 12니까 766670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어디?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F7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는 인건비 부가세 단지조회 정보에서 해당 시 면적 비율 이거 42.5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놓고 걔를 형광펜으로 칠하시라고요. 인건비 부가세도 줘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 부가세는 어디에 가야 돼요? 제수당 처리하는 것들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로 했던 우리가 돈들 있죠? 이것도 인건비 부가세 납부해야 되고, 얘도 납부해야 돼요. 얘도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이거 세 개 합친 금액이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얘를 산출해야 돼요. 계산. 그냥 이건 계산기 바로 칠게요. 지워. 1860010 그러면 1860010 10% 그죠? 곱하기 42.5%는 그러면 79050 딱 얘는 0이네요. 그냥 79050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 내리고 79050 얘는 인건비 부가가치세 그죠? 인건비 79050 얘는 뭘로 간다? 상대계정이 미지급 비용이다. 모아놨다가 업체가 납부할 거니까 7909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장. 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밑에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이거 막상 이렇게 설명하면서 풀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냥 저 혼자 풀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말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여러분도 보기 지겨워하시겠다. 이제 좀 빨리 스피디하게 합시다. 얘는 쉬워요. 결산정리상 말일자 점표 다 냅다 때려 넣으면 돼. 냅다. 위탁, 경비 이거 다 냅다 넣으면 되죠. 이걸 다 미지급 비용으로 냅다 점표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냅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 관리비 위탁 550,000 그죠? 얘는 미지급 300번대 이제 300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비비 얼마예요? 18700,000 그러면 그냥 요거 엔터 치고 300 눌러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여기다 F7 그리고 또 뭐예요? 청소 얼마 나왔어요? 880,000 자 300번 냅다 치고 숫자는 게 더 편하니까 F7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승강기 여기다 치면 안되지.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 그냥 가 승강기 330,000 여러분은 좀 약간은 성의있게 치세요. 저처럼 막 하지 마시고 300번대 다 미지급이니까 F7 그 다음에 승강기 끝나면 뭐예요? 수선 유지비 여기다 치면 안되지. 수선 마음이 급해. 수선 유지비 수선비 얼마? 4494000 300번 F7 그리고 전기 엔터 치고 전기료 전기 얼마? 9080000 냅다 치고 엔터 300 얘도 F7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도가 얼마냐? 2010000 300 F7 그럼 이거 끝이에요. 그죠? 금액 차대변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여러분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형광펜 가져가서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내가 제대로 했는지 빠짐없는지 한 번 더 체크 이렇게 칠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칠하시라고. 내가 입력했구나. 이거 보고 입력했구나. 이렇게 입력했구나 이렇게 하나씩 지우세요.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쉬운 걸로 틀려서 감점되면 너무 연락 짬뽕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수하지 마시라고 잔소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도 저장. 자, 그 다음에 그 15일 말일에 공일 회계 감사비 408만원은 선진은행 예금 지급하고 선급비용 처리하다. 다음 달부터 12회차 안분할 상각을 개시한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니까 이번 달은 상각해서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남겨놓고 얘만 처리하시면 돼요. 15번. 그러면 말일자 선급비용이니까 선급비용으로 하는 거죠. 자산화 외부 회계 감사 그 다음에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게 안 써요. 실무자는 어디 무슨 좋은 회계 사무실, 그 다음에 전년도 회계 감사, 전년도 회계 감사, 뭐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12개월 상각 예정 뭐 이렇게 써요. 실제 실무는. 그러니까 저교를 좀 쓰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진짜 시험 볼 때 이렇게 쓰면 시간이 없어. 그냥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냥 회계 전년도 외부 회계 이렇게 쓰시라고. 시험 볼 때는 못 살아. 쉬웠네.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다음 달부터니까 이건 그대로 비용 발생하는 거죠. 그죠? 1080000 어디에서 나왔어요? 선진은행이랬죠. 선진 엔터 치고 F7 그냥 끝났어요. 대금 지급한 날이야. 그죠? 그 다음에 3월 31일 미부가 관리비 관리 수익 해야 되는 거네요. 다음 주어진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할 말자 전표 입력하래요. 결산 메뉴 월별 운영성과표 가서 관리 비용 확인하고 마감 전표를 하시래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럼 여기까지가 끝이네. 자, 그러면 이제 월별 운영 성과표 들어가요. 얘 내리고, 닫지 말고 내리고, 결산 가서 월별 운영 성과표가 바로 월별 손익 계산서예요. 월별 운영 성과표가 없어. 어디서 찾는 거야? 하지 마시라고, 제발. 운영 성과가 손익 계산서예요. 그죠? 그럼 요거 조회. 이 교육용이라 테스트 버전이라 엉망이. 어쨌든 이게 10월분이죠. 10월분. 10월분이 여기 관리 수익이 없어. 우리가 발생해줘야 돼. 말일자 맞춰서. 559 147 060이 지금 부족해요. 그죠? 59 147 060 적어 놓을까요? 59 147 060이 손실이야. 관리 총 손익이. 뭐 돈만 들이다 나갔다고. 이만큼 돈만 나갔어. 들어온 건 없고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큼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거 물론 입주인한테 부과해서 돈을 받아야죠. 그게 물론 관리 수익이죠. 위로 올라가서 자, 그러면 관리 비용 보고 이 문제에서 보면 관리 비용 확인하고 얘를 확인하고 그게 이거 똑같아요. 59147 관리 수익 그대로 들어가야겠죠. 59147 그러면 아까 얘가 0으로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얘가 0으로. 그죠? 그래서 전표 31일 여기 들어갑시다. 미부가 비용의 발생 미부가 관리비 당월 발생 관리비 얼마? 59147 그럼 얘는 뭘로? 관리비 수익 F7 자, 그래서 얘를 저장 한 다음에 여러분 확인하시라. 그러면 요거 옆으로 다시 조회 눌러서 쭉 가. 그럼 이거 59147 관리비 수익과 관리비용 59147 이 똑같죠. 그죠?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요. 자, 관리 총 손익이 이제 0으로 떨어지면 제대로 된 거죠. 요렇게 들어가는 거, 요렇게. 이것까지 확인하시고, 아, 내가 제대로 됐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아까 전표만 넣고, 아, 끝났다라 하지 마시고, 한 번 여기 와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렇게까지. 일단은, 아, 이것도 1시간 걸렸네. 말하면서 하려니까. 어쨌든, 이론만, 일단 2회차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오늘도 쭉쭉 올릴 거니까요.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잡고 있는 놈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합격이 목표가 아니에요. 90점대 가까이 가는 게 목표죠. 그죠? 거의 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우리 실력 한번 켜봅시다. 자, 이제 다음 영상도 기대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